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실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문제 보시면 26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38번 문제까지 13문제 풀고요. 다음 시간에 12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후반부는 조금 더 수월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상담 연구 방법 중에서 질적 패러다임의 경향입니다. 우리가 양적 패러다임이 있고 질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패러다임은 가장 기본기부터 해보면 실증주의죠. 실증주의와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질적 패러다임은 해석주의 또는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질적인 패턴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의 철학적 기반은 실증주의가 아니죠. 해석주의 또는 구성주의, 거기에 입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질적 사례 연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담 과정과 연구 과정을 통합하려 한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질적 사례 연구죠. 질적 사례 연구가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려 하는 거 맞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합하려 합니다. 방법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관찰법이라든지 심층 면접법이라든지 면접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탐구 대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치 있게 여기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탐구 대상은 연구 참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상당히 가치 있게 여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전사를 떠서 그것을 분석하죠. 자,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들이 상담학 내에서 자체 생산된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 상담 과정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상담 과정을 탐구하는 이러한 방법들, 이 탐구가 일종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구, 이런 것들이 상담학 내에서 자체 생산된다. 그래서 상담학 연구를 보면 상담의 과정을 탐색하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내시면 돼요.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 패러다임이고, 그 다음에 해석주의나 구성주의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설의 특징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이거죠. 2개 이상의 변수, 그 관계를 가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이제 서술하게 되는데, 이게 측정 가능이라고 하죠. 측정 가능하게, 이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가설은 조작적 정의로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문제와 관련된 잠정적 진술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설이고요. 이것을 추계성이라고 하죠. 추계성. 네, 맞습니다. 자, 하나의 연구 문제에는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연구 문제가 있으면 그 연구 문제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가설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하나다, 종속변수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의 가설이 되지만 독립변수의 하위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위변수들을 하나하나씩 넣어서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 문제에는 여러 가지의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 자, 탈락. 그 다음에 가설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현상의 근거예요? 아니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가설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요. 선행연구가 이론이죠. 이론. 여기에 기반하여 설정합니다. 기반하여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많은 아티클을 읽어야 돼요. 관련된 아티클을 읽어야 가설이 설정될 수 있어요. 자,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28번 문제인데 28번 문제는 한 검사의 평균이 20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에서
이 검사의 250점과 150점 사이에 포함되는 사례들은 전체 집단의 몇 %로 추정되느냐. 이게 정규 분포를 가정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자, 평균이 얼마냐? 200이에요. 여기가 평균이잖아요. 자, 평균이 20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50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시그마 플러스 1 시그마가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편차가 50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50을 빼면 여기가 150이 될 것이고 여기서 50을 더하면은 250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 150점하고 250점이라고 있어요. 150점, 250점이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거든요. 여기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이거는 68.26%라고 배우셨죠? 자, 여기가 이제 약 68%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구간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95%가 여기죠. 95%가 두 번째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50, 50이니까 100을 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95%. 이거는 100점. 여기가 200점에서 100점을 더하면 300점. 100점에서 300점 구간이 바로 95%가 포함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95%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29번 문제는 피험자 내 설계의 2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피험자 내 설계가 나왔네요. 자, 피험자 내 설계는 피험자 간, 집단 간 설계랑 다르죠. 여기 이제 피험자가 있으면, 자, 실험 처치라고 쓸게요.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후,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후, 이것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험자가 있고 피험자의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후, 약물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 됐든 고혈압약이 됐든 간에 먹기 전과 먹고 난 후 이것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걸 피험자 내 설계라고 합니다. 자, 2월 효과는 뭐냐면 여기 이제 실험 처치를 하는데 그 실험 처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의 미숙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2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험 처치 전과 실험 처치 후로 했는데 A 실험을 했다. 그 다음에 B 실험을 했다. 누구한테요? 오케이, 피험자한테. 자, 피험자한테 A 실험을 하고 나서 B 실험을 했다. 이것도 피험자 내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2월 효과라고 하는 거죠. 2월 효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게 순서 효과랑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쪽에 있는 실험 처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미숙함이 있을 때 이쪽에 있는 효과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요. 자, 피험자 내 설계. 피험자 내 설계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에 순서 효과가 있고요. 순서 효과가 있고 2월 효과가 있어요. 2월 효과가 있어요. 자, 순서 효과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연습, 익숙해지죠. 연습 효과가 있고 피로 효과가 있어요. 피로 효과.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행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수행 능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 효과의 문제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월 효과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2월 효과는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 A 실험이 있고 B 실험 처치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보셔요. 처치의 순서를 무선하면 좋겠죠. 네. 순서를 랜덤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 순서, 여기가 앞에, 여기가 뒤인데 이것을 순서를 랜덤화 시킨다. 순서를 무작위로 랜덤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자, 그러면
이런 A 실험의 결과가 B 실험 넘어가는 것이 좀 드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험자들을 각 집단에 무선 배치한다. 피험자들을 각 집단에 무선 배치한다. 무슨 집단? 오케이.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되겠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돼요. 각 집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집단 간 설계가 되죠. 집단 간 설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험자에 대한 처치의 순서를 상대 균형화한다. 처치의 순서를 상대 균형화한다는 것을 역균형화라고 합니다. 역균형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봐보세요. A 실험을 하고 나중에 B 실험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역균형하니까. B를 먼저 해보고 또 나중에 A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역균형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험자의 특성별로 짝짓기, 이게 힌트죠. 이걸 배합이라 하죠. 배합. 배합. 자, 피험자의 특성별로 짝짓기를 한다. 어떻게 해요? 자, 배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등하게,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동등하게 동일성 있게, 동질성이요, 있게 배합하는 거예요. 연령도 나누고 나이도 비슷하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짝짓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나왔으니까 집단 간 설계가 되는 거죠. 집단 간 설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은 집단 간 설계이고 기역과 디귿은 집단 피험자 내 집단 내 설계의 이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답은 2번이 돼요. 아셨죠? 이런 문제 좀 잘 풀어 놓으세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스마트폰 과다 사용 중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자기조절 프로그램을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각 2명씩 무선 배치했어요. 그럼 이거는 집단 간 설계, 피험자 간 설계라고 할게요. 자, 피험자 간 설계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이거예요. 자, 2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사전, 사후, 추수로 측정해서 프로그램 검사 시기에 따라 이게 나왔어요. 프로그램 검사 시기가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자, 프로그램 검사를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약물을 투입하기 전, 투입한 후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피험자 내 설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험자 내 설계는 검사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피험자 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감소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설계냐? 지금 여기 보시면 피험자 간 설계와 피험자 내 설계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했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혼합 요인 설계라고 해요. 혼합 요인 설계라고 하는데, 자, 2 곱하기 3의 혼합 요인 설계다라고 했어요. 자, 피험자 간에 여기 보면 처치와 통제가 있잖아요.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이게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 아까 검사 시기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빼시고 2 곱하기 3의 혼합 요인 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3의 혼합 요인 설계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맞고 2번 지문 잘 보세요. 집단 변인 나오죠. 이게 피험자 간 요인이에요. 이게 2거든요. 집단이 이거잖아요.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피험자 간 요인 2개. 그 다음에 검사 시기 변인이 있죠. 검사 시기 변인은 피험자 내다. 여기 나오네요. 피험자 내가 검사 시기다. 여기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과 시기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설계다. 그렇습니다. 제가 곱하기를 썼잖아요. 곱하기. 자, 이게 이제 상호작용과 연관성이 있죠. 상호작용. 집단이 이거고, 그 다음에 시기가 이거니까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는 곱하니까 2 곱하기 3, 6개. 상호작용 효과는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3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주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인 설계는 주요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거든요. 주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주요가는 어떤 거냐? 피험자 간이 주요가예요. 피험자 뇌가 주요가예요. 그래서 주요가는 피험자 간 설계에 하나가 있고 피험자 뇌 설계의 요인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주요가는 모두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주요가가 있고요. 세 개가 아니고 6개예요. 6개. 곱하기니까 6개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 곱하기 3의 혼합 요인 설계 문제였습니다.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비모수 통계 기법,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비모수 통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모수 통계 기법은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수 통계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분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게 비모수 통계 기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자, 비모수 통계 기법의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적어 보실래요? 한번 적어 보셔요. 비모수 통계 기법 암기법 카이 슬래시하고요. 윌맨 크루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슬래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슬래시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될 건데, 카이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윌콕슨이 있어요. 맨 휘트니, 그 다음에 크루스칼 왈리스, 그 다음에 콜머그루프 스미노프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여기 앞에 있는 카이 제곱 있죠? 이게 명명척도여야 돼요. 이게 명명척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서열척도 이상. 서열척도 이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자, 비모수 통계 기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카이, 윌맨, 크루콜이 있는데, 여기에서 카이 제곱은 명명척도, 그 다음에 윌맨, 크루콜은 서열척도 이상이어야 된다. 종속 변수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은 종속변이 명명척도가 아니라 서열척도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밑에 해설 나오죠. 그 해설에 보시면 오답 노트가 있어요. 그 오답 노트를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 제곱 검정에서 각 유목의 관찰 빈도는 독립적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각 유목이라 그랬으니까 각 유목의 관찰 빈도는 따로따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카이 제곱 검정은. 자, 카이 제곱 검정은 관찰 빈도가 기대 빈도와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관찰 빈도가 기대 빈도와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카이 제곱 검증이에요. 카이 제곱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명명척도예요. 명명척도. 일 때 카이 제곱 검증을 하는 거니까요. 자, 윌콕슨 검증은 두 독립 표본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측정 척도는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죠? 서열척도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윌콕슨 검증은요. 자, 그 다음에 맨 휘트니 유검증은, 자, 유검증 나오면 맨 휘트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최소한 서열척도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열척도 이상이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소표집은 표본이 작다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콜머그루프 스미노프 검증이거든요. 자, 콜머그루프 스미노프 검증은 정규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콜모그룹 스미노프 검정이라고 해요. 자, 소표집의 경우에 단일 표집 1표본이라고 해요. 단일 표집 콜모그룹 스미노프 검정이 끊어주세요. 카이제급 검정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높다 그래야 돼요. 높다. 그 이유는 이 카이제급 검정은요, 다표본, 큰 표본, 대표본이랄까요? 대표본일 경우에 쓰는 거예요. 큰 표본일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표본일 경우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큰 표본일 때 카이제급 검정을 쓰는 거지, 소표본, 저거지 소표집이라고 나왔잖아요. 전제 조건에. 그러니까 콜모그룹 스미노프가 소표집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표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소표집에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카이제급 검정보다는 통계적 검정력이 더 높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